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임시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해외 증시는 열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세계 시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 역시 지난주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월요일 세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2%대 급등을 하였고,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무려 200명을 돌파하면서 수도권과 서울,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을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식 할인 쿠폰 그리고 호텔 관광 할인 쿠폰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주식들이 있죠. 호텔 신라라던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주식들에게는 이 뉴스가 상당히 압제가 되었고, 시젠처럼 진단키트라던가 혹은 마스크 관련주는 최근에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번 주 화요일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번처럼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으로 인해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와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우리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직은 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 올라와 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부터서 1%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르면은 한국 증시도 내일 출발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중화권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중화권에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원래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거와 달리 현재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라던가 중화권의 동영상 플랫폼과 메신저인 위챗까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를 보면은 미국과 중화권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미국 측에서는 지난번에 협상했던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 이행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대 하락,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유니온이 간다고 해서 유니온 커뮤니티가 가는 게 아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간다고 해서 유니온 커뮤니티가 가는 게 아닙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와 유니온과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환율을 보시면은 1184원, 지난주보다 약 2원 정도 하락했으며 유가를 살펴보시면은 42불, 지난주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오늘 아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은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아시죠? 자,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 중이었을 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이라고 아침에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면 안 되고, 한국은 지금 개별적인 악재가 생겼죠. 자, 한국은 다시 한번 코다리19 바이러스에 또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네요. 확진자가 무려 전국적으로 230명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무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지난번과 다릅니다. 지난번엔 뭐 이태원 클럽발이라던가 혹은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해도 해외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감염은 10명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역 감염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천지 사태랑 똑같이 이번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려 100명 이상이 발병이 되며, 이분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방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런 뉴스가 나왔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일이 없죠.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마스크주라던가 진단키트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마이너스 19.11%나 하락을 했고, 3일 동안 내린 이 마이너스 퍼센트만 더해보셔도 20%가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5일치를 다 더해보면 거의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시즌에 물리신 분들일 거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일단 내렸기 때문에 투심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거래량도 보시면은 240만 주, 절대 작은 수량이 아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산 사람들은 아침에 갭이 뜨면 무조건 팝니다. 이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시즌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호재로 이렇게 반짝 떴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 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폭탄 매물, 그리고 외국인이 샀던 이 폭탄 매물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이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매수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공매도라던가 혹은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런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하방 포지션으로 밀어버리겠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 내보내고 밀어버리면은 잠깐 갭이 뜬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공매도를 100억 원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이것은 호재가 아니다,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악재 레포트를 계속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100억 원의 공매도를 친 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43만 원의 공매도를 100억 원 친 다음에 그 뒤로 30% 이상 하락을 하고 정말 목표 주가인 28만 원까지 도달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100억 원 규모를 칠 수 있는 건 시장 조성자인 기관, 외국인, 그 중에서 해지 개념 선물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세게 쳐놓고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해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신용이 불가능한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비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불과 일주일 전이었죠. 개인 신용잔고 15조 원에 육박, 주식시장의 거품은 언제 꺼질까? 이 영상에서 현재 한국의 신용잔고는 사상 최고치다. 코스피가 2600을 갔을 때도 약 11조 원의 신용잔고가 쌓였었는데, 그 다음에 코스피가 1900까지 빠지면서 우리 신용잔고는 8조 원대까지 내려갔었다. 그러므로 신용이 너무 많은 것은 지수 영향에 매우 안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약 16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2천억만 더 들어오면은 신용잔고가 16조 원이 되고 아마 내일 16조 원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전혀 신용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걸 속된 말로 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식 담보대출도 대형 증권사들은 연이어 중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용이 되는 종목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과열권에 접어들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의 나스닥은 여러 가지 지표가 과열권에 이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젠이라던가 진탕키트라던가 이런 관련 종목들은 아침에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빵 하고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은 정말 우리에겐 좋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래서 미국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조정이 왔죠. 제가 옵션 만기일을 대비를 해서 이사를 했는데, 옵션 만기일 때 상승 포지션으로 잡아놔서 저는 옵션 만기일 때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매매를 많이 못했는데,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제 이사도 끝났는데 제대로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자 하고 집중하려고 하니까 지수가 요 모양 요 꼴이 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옵션 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밀릴까 안 밀릴까,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해서 오늘 미국장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얘네도 옵션 만기주는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식은 약간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뭐 언택트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진단키트 이런 관련 주식들은 내일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수가 2400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밀렸는데, 뭐 또 밀린다면은 이제 2400을 깨버리고 좀 내려온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조정을 이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주고 이렇게 급락한 적이 있어도 결국에는 한 달 뒤에 2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찌질찌질 가다가 2300에서 갔다가 나중에 뿅 하고 올라주면은 그게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재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3분기 실적은 얼마나 나올까, 그게 중요하죠. 자, 어제는 한국의 실적 발표일이 마감이 된 날입니다. 그러면서 약 42개의 종목이 감사 의견 거절,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었는데, 쌍용차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남 바이오파마와 경남 제약 바이오, 경남제약 헬스케어 등은 관리 종목과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이 경남 쪽은 원래부터서 실적이 매우 안 좋은 회사였죠. 지난번에도 경남제약이 거래 정지를 당하고 한동안 일이 많았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2019년도 거래 내역을 보시면 없죠. 경남제약이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풀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선천적인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탈피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가 고점에서 물렸다면은 또 한번 관리 종목 지정이라던가 혹은 또 한번 악재 뉴스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한번 지정됐던 기업은 또 될 수도 있고, 탈피했다고 해도 또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의 기록이 있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자가 있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면은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때리는데,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악재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큰 수익보다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거든요.
이번에 C큐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이 됐으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종목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현재 관리 종목이 지정된 종목들과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종목들 다 나오는데,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아침에 개파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관리 종목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걔네는 낙폭과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관한 사항과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내용은 어제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코다리 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뉴스에 항공주, 면세점, 여행주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는데, 예림당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29.81% 상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플러스 10%로 마감됐지만, 이런 종목은 호가가 얇고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 애들이 장난치는 종목이라서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매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예림당은 출판 관련주가 아니라 항공 관련주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과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티웨이 홀딩스도 보시면은 12.56까지 오르고 종가는 플러스 3%, 그리고 티웨이 항공 역시 몇 프로가 상승을 했습니까? 9.97%, 약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종가는 플러스 1.35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해외여행이 금지가 된 상황이고 현재도 해외여행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오른 이유는 미국 쪽에서 이제 전세계 여행 금지를 풀겠다, 그런 뉴스와 미국의 항공주, 호텔, 여행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그에 따라서 오른 거지만, 지금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회사들은 바로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 이유가 바로 외식과 레저, 스포츠, 관광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죠. 자, 정부에서는 올여름 정부가 쏜다, 이런 솔루션으로 외식 지원금 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인당 약 4만원대의 할인 쿠폰을 주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행사라던가 혹은 호텔, 펜션, 그리고 여러가지 외식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면서 외식 지원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호텔 신라, 그리고 레저, 스포츠, 항공,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비상이 걸렸죠. 특히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외식 지원금의 명목보다는 미국에서 힐튼 호텔이라던가 호텔 관련주, 여행주가 급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이틀간 조정을 줬지만 현재도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 아마 한 48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구조대가 잠정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출무역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11.7% 수출이 감소가 됐고 내수는 오히려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동차 수출이 여기는 바닥을 찍었으니까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하고, 이쪽은 수출이 부진이 여전하기 때문에 급감세는 완화됐지만 그래도 또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현대차는 17만원대가 깨졌는데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만 현재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만주 샀다고 하는데 데일리 만주처럼 만주는 세 발의 피죠. 개인이 27만 주를 샀는데 만주의 수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라던가 혹은 대차장고인데, 현재 공매도나 대차장고 현대차에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거센 공매도라던가 대차장고가 많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차가 더 올라가려면은 뭔가 더 좋은 뉴스가 있어야죠. 배터리 3사와 협력하여 전기차 관련 브랜드를 만들고 전기차 사업을 더욱더 확충하겠다, 최근 현대차의 포부인데, 그런 뉴스보다
예를 들면 예전 뭐 도요타 리콜 사태처럼 외국의 차량 회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이 되고 리콜이 되면서 다른 데가 실적 부진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현대차가 오히려 잘 팔릴 거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법원 판결로 17만 대가 리콜됐다라는 이런 뉴스가 예전에 나왔는데 저 뉴스 나온 다음에 현대차는 11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쫙 빠졌던 사건이 있었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거둘 거라는 도요타라던가 닛산이라던가 다른 나라 회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반대적인 사건이 나온다면은 현대차가 막 20만 원도 돌파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이슈가 없죠.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되면은 이제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대체가 되고 엔터나 극장 관련주도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그나마 있던 행사 뭐 미스트로트도 비롯해서 최근에 관중을 입장을 허용하고 진행했던 콘서트라던가 혹은 저런 쇼가 있었지만 지금 CG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꺾이게 생겼습니다. CGV, J콘텐츠리 이런 애들은 지금 망했죠. J콘텐츠리는 메가박스 관련주인데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 CGV 대한민국의 3대 멀티플렉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이 나오면서 극장가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또 악재의 뉴스로 현재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외국인 말고 기관 애들이 그나마 요만큼 샀는데 다음 주에 얘네들이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세요. 이거를 빠져나가려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장중에 빠지다가 갑자기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더 사면서 위에서 빵 하고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많이 따라 들어가면은 좀 위험한 게 이렇게 매집된 물량을 지네가 던지려고 억지로 특히 어디서 많이 오냐면은 이게 보합에 갔을 때 이렇게 한 4% 빠지다가 보합에 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머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밑에서 사면서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개인분들이 따라 붙어서 이게 막 올라가면 위에서 그냥 팡 던져버리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레저 스포츠는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자,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를 잘 보시면은 최근에 카카오는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수 주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동안 계속 쭉 매수를 하다가 목요일과 그리고 금요일날 기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주체는 단타의 주범인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샀고 연기금은 샀다고 해도 다 합쳐봤자 5만 주밖에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갭이 떴다. 그러면은 우리 금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오히려 카카오와 정반대죠.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셔도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갭이 뜨고 시작을 한다면 또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언택트 관련주가 상승을 하려면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 등의 실적 혹은 주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넷플릭스 이런 언택트 관련주가 또 한번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은 나스닥도 또 한번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회사의 주가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언택트 관련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죠. 넷플릭스,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은 여러분 구글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아마존 이 언택트 관련주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일 그렇게 크게 상승한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정다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요렇게 급등을 시켜놨죠. 21.26%까지 급등을 시켜놓고 종가는 8%로 마감돼서 사람들이 차트 매매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볼링저의 가운데선 5일선이죠. 5일선을 지켜줬네. 세력들이 일부러 5일선 위에서 마무리를 시켜줬군. 종가 배팅 때리자 하면서 이런 데서 다 종배를 때립니다. 아주 선긋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그냥 쭉 해서 와 여기네 나이스 매수 자리, 야 여기는 무조건 종가 다 지키고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종가 배팅 때리시는 분들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여러분이 비교해봐도 와 이 종가를 어떻게든 여기 가격대를 지지를 해줬으니까 3,300원 이상에서 올려줬으니까 다음 주 급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57%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자 회사의 종가 베팅이라던가 이런 주식을 사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 순이익이 10억 미만의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혹은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블록딜이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대주주 매도라던가 여러가지 악재가 터질 수 있는데, 위에서 바로 유상증자 때려서 시작하자마자 16.57%를 때려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막 급등주 차트 몇 개 보고 막 비교해보고 막 매딜선 지켜줬네, 세력이 있네, 뭐 있네 막 연구하다가 요거 한번 때려먹으려면 다 끝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감에 막 가득 차가지고 비중도 세지고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레버리지도 쓰고 그러는데, 이런데 꼭대기에서 잘못 물렸다가 레버리지까지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8.05% 하면은 여기서 괴리율이 30% 이상이 되니까 신용 반대 매매도 나가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0%를 맞았을 경우에는 내가 본전까지 회복되는데 42.5%가 올라와야 되는데 상한가를 다음에 맞는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했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용 매매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매매를 할 경우에는 풀베팅을 하면 마이너스 4% 이상만 돼도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남들이 신용을 쓴다고 해서 내가 신용을 쓰면 안 돼요. 신용잔고가 너무 높을 때는 저처럼 큰 돈으로 해도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현금으로 매매를 하면 단점이 하나 있죠. 수익금을 출금을 못합니다. 신용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증거금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금이 내가 100만 원이 났어요. 그리고 내 원금은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풀베팅을 때렸으면 당연히 다음날 수익금 출금이 안 되지만, 신용으로 1000만 원을 베팅을 했고 내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증거금이 50%밖에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 나자마자 바로 출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땡기는 게 유혹이 되게 심한 게, 수익금 출금도 바로 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다? 당일날 팔아서 당일날 매매를 청산을 할 경우에는 이자도 없어요. 그래서 신용 미수가 끌리는 게 그거야.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 근데 물타기 할 돈이 없네? 근데 여기 보니까 미수로 땡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물을 탁 타니까 평단가도 내려가고 다시 이쪽에 오니까 갑자기 막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미수를 썼으니까 투자금이 2배, 3배가 되니까 수익금도 커지면서 미수에 빠져들게 되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미수 동결시켜달라고 하고, 두 번째로 신용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신용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 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뉴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온다고 해서 급등해봤자 뭐 이글벳이나 이런 애들 최근에도 저런 뉴스를 한번 띄웠었어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장중에 12.21까지 올렸고 상한가는 지금 못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8월 6일이었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런 뉴스에 잠깐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번 써먹었고 계속 저런 뉴스 나올 때마다 윗꼬리가 나오니까 지금 주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나 내일 때려볼까 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를 노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5일선이 살아있네 뭐 있네, 아까 정다운 보셨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깐 장이 안 좋으면은 시작부터 갭 뜨고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가 최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몬이나 이런 거 되게 무섭지 않나요? 삼성전자 뉴스를 빵 띄우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갔던 캐몬, 외국인이 또 이렇게 털어먹고 나갔는데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25.49%나 상승을 했죠. 제가 보고 있었을 때가 이 상황이었어요. 자, 9시 42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큰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호가에 많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3,000원대가 깨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한번 깨졌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정확히 3,100원까지 유혹한 다음에 이렇게 쫙 빠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계단식 하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3,000원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빼먹고 결국에는 종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25%죠. 근데 얘는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렇고 해서 막 되게 지저분한 종목인데,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상승을 주거나 또 지난번처럼 뭐 이쪽에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 시나리오 짜면 안 돼요. 물리신 분들은 기관 중에서 특히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금투하고 사모가 있다 하는데 얘네는 철저한 단타입니다. 단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금요일에는 시간에서 내렸는데 19만 주가 이미 시간에서 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내리다가도 잠깐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반등 줄 때 나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나미는 제가 9,900원에 사서 9,500원에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좀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내가 탈출을 했으면 다행이지, 내가 이때 욕심부려서 안 나갔으면은 이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30%가 넘죠, 이런 데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복귀를 해보면은 자기가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짝꿍댕이, 뭐 V자 반등 혹은 W자, 이번에 2번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번에 올라간다, 혹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심장 약한 개미들 다 털렸으니까 이제 급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쪽에서 그냥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털리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좀 아쉬울지 몰라도 여러분의 매매 습관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든 빨간 날이 더 많아야 돼. 수익 보는 날들이 더 많고 하루 이틀 때려 맞는데, 이 하루 이틀 때려 맞는 게 수익금을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월 말로 했을 때 어떻게든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 계좌를 보셔도 분명히 때려 맞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때려 맞아도 전체적으로 빨간 날이 더 많게 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 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에 이틀은 때려 맞고 3일은 수익이에요. 3일은 수익이고, 이 주로 따졌을 때 어떻게든 수익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도 어떻게든 수익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도 수익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수익 생겼죠, 여기서 수익 생겼죠, 3주차 때 수익 생겼죠 해서 최종적으로 계좌가 손절한 날이 한 7번 있다고 해도 거래일이 20일이잖아요. 7일 손실 보면은 13일을 이기고 손절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하고 플러스로 되는데, 이게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죠. 전날 막 1,000만 원이라던가 이렇게 큰 수익이 생기면은 손절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날 거의 반 정도를 손절해버리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는데, 이거 손절해도 그 다음날 이렇게 복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복구를 못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복구를 시키려면은 물론 자기의 이제 운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 내가 손실 본 거를 잊고 다시 새 출발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플러스 1,000을 찍었는데 이게 내 원금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금에서 지금 현재 400만 원 손실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 번 것도 있고 내 원금은 뭐 3,000만 원이었다 싶으면은 내 투자금만 생각을 해야지, 이 앞에 1,000만 원 번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만 한 달에 플러스로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큰 수익을 한번 얻어버리면은 그 수익을 깎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마이너스 막 10%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손절하기 힘들어지죠. 근데 분명히 장중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는 자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이 되는데, 종가 베팅 때린 다음에 이렇게 때려 맞아버리면은 복구하는데도 최소 마이너스 10%면은
한 못해도 한 4일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대라도 자르면 되지만 이게 반등이 나오겠지 뭐 하겠지 하면서 혼자 소설 쓰다가 시즌처럼 마이너스 19%까지 때려 맞아버릴 수 있으니까 손절은 타이밍이 정말 빨라야 돼요. 혹시라도 무슨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내 본전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물려있어. 근데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내 본전까지 와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을 최소 50%는 던져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꼬셨다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은 망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본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물을 타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내려가 버리면은 손실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 물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미수 아니면 신용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 이 정도만 빠져도 신용 반대 미수 3일 지나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최근엔 장이 너무 좋았는데 내일도 좀 좋게 됐으면 좋겠지만 약간 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이 돼서 좀 찜찜한데 지난번처럼 막 코스피 코스닥이 4% 5% 빠질까? 그 정도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 주변 분들도 지금 빠지면 산다 하면서 주식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4% 5% 이렇게 마이너스 급락 지수 자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내일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뭐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지금 지수 조정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빠지려면 미국이라던가 중화권 장이 그냥 한 4% 5% 빠졌으면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왔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주는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이 단순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셨다시피 미국의 야간 선물은 상승했지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1% 이상 빠졌듯이 너무 미국의 야간 선물을 믿고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항공주, 영화주, 여행 관련주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주는 잠깐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오창배님 후원 3,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